오늘 냉장고 청소 하라 그랬는데 저 괴롭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아, 그럼 차를 파손시켰어요. 차를요? 네, 누가? 사실 이게 때문이거든요. 오, 굉장히 이슈 있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대표님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이정민 씨, 할 일 없으면 저희 커피 좀 사줘요. 오는 길에 제 담배도 좀 사다 주시고요. 대표님 방금 전 요청하신 업무는 좀... 아니 점심 먹고 왔는데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일하는 게 좋지 않아? 어차피 월급 내 돈으로 내가 주는 거고 내 직원 내가 일 시키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이런 식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심부름에 개인적인 일들까지 시키시기도 하고, 이정민 씨는 출근해서 커피 사오는 게 일인데 연봉 올리는 건 좀 미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진담 같은 농담들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욕설을 하거나 저에게만 많은 일을 부여하는 건 일상입니다. 최근에는 노동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이정민님, 여기는 노동청입니다. 이정민님께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시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라면서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해결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담배도 피고 커피 심부름도 하고 요 앞에 흡연하고 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직장 내 괴롭힘은 맞네요. 네, 커피 뭐 사오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담배 심부름 시키고 이렇게 약간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네. 뭐 하는 일이 커피 사오는 일이다. 인격 비하 네. 발언을 하는 거는 그렇죠. 상당히 옳지 않은 태도이기는 한데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할 수가 없죠. 노동청에서는 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사업주 처벌해야 돼 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 이걸 떠나서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이슈가 있는 게 괴롭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허위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반대로 이거 가지고 괴롭힘이라고 한다고 하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같이 일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오늘 냉장고 청소 하라 그랬는데 저 괴롭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아 그럼 다시 말해. 아니 농담이에요. 네. 오늘 냉장고 청소 당번이신데요 이러는데 청소하라고 이러면서 괴롭히는. 네, 근데 사실 문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면 또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괴롭힘인데 신고를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제가 따끈따끈하게 어제 상담했던 사례인데 회사의 내부 비리에 대해서 좀 손을 들고 얘기를 했더니 차를 파손시켰어요. 차를요? 네. 누가? 사업주가 차를 그냥 부셨다고? 네, 차를 파손시켰어요. 신고하세요라고 하니까 살짝 긁었는데 바꿔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본인의 TMI 한 본인의 가지. TMI 한 가지. 제 취미가 요리예요. 오. 결혼하기 전에는 요리를 되게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내가 만들면 다 맛없지? 레시피대로 분명히 했는데 약간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레시피대로 안 했더라고요. 매뉴얼 중요하죠. 레시피대로 안 했던 거죠.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강아지 이름은 만두입니다. 9살이고요. 종은 말티즈예요. 암컷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자식처럼 끼고 살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자체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조항에 한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다 돈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쵸. 네. 사장님들이 보통 생각하실 때 내가 월급 300만 원만 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노동법에서 정해진 어떤 추가적인 수당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가산수당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연차도 맞죠, 그 측면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일하시면은 휴일근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렇게 쪼개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네,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약간 조금 더 네, 맞습니다. 궁금하신 상황이실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사에 하루에 출근하는 직원분이 몇 명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평균적으로 5명 미만이다라고 하시면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5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빨라요. 네. 그런데 많이 오해하시는 게 네. 사장님도 그 근로자로 포함시켜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고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알아서 감독관이 조사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실이 들어오면 사업주의 괴롭힘이 아닌 이상 근로감독관은 그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조사하시고 조사 보고서를 내라라는 그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결국 회사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많이 오해하시고 감독관 분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시죠. 왜 나를 위해 조사를 해주지 않냐. 근데 원칙적으로 조사 의무는 회사에 있다는 점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관님들이 네.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좀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노후법인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네. 내부 사람들보다는 외부의 전문가한테 그렇죠. 이 조사를 의뢰할 것을 권유하시는 경우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업무상 관련이 없는 일을 시켜가지고 직원분이 나 진짜 너무 일하기 너무 힘든데 이럴 정도로 어떤 피해를 끼쳤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게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조직 내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일과 있죠. 관련이 없는 업무들까지는 좀 힘들 거고요. 그냥 사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좀 상위 직급의 상급자들이 내 세탁물 좀 가져와라. 그리고 담배 좀 사와라. 이런 것들은 확실히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저 있습니다. 사례 네. 말할 수 있어요. 있으셨어요? 실제 제가 회사에 다녔을 때 일인데요. 네. 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팀장님의 대리비를 내줘야 돼요. 그게 아니, 문화였어요. 내주시지는 못하실 망정. 지금 생각하면 그거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그러네요. 같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따질 때요. 물론 관계상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하급자일지라도 관계상 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직급상은 밑에지만 관계상으로는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다수의 인원이 한 명의 인원을 따돌림시키는 거 이것도 관계상 우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 집단과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급자여서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하나 더 얘기하면 팀장님이 전날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직원한테 출근할 때 날 데리고 가서 픽업해가지고 출근을 해라 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픽업을 해야 하는 직원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팀장님을 모시고 가고 또 퇴근하면서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팀장님은 회사 다니세요? 아직도? 정년퇴직하고 아주 잘 실명도 얘기하고 싶어요.